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섭이라고 하고, 어, 이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12월 12일 날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시험이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어, 제가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킵되는 내용도 있지만 핵심만 꼽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책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4강 검색 광고 실무 활용 두 번째 파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검색 광고의 이해와 검색 광고 기획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문제도 풀어봤는데, 이번 강의에는 검색 광고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해당 검색 광고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준비해봤으니까 강의 시간이 다소 길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등록입니다. 일단 검색 광고의 등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을 준비를 해봤고, 캠페인을 어떻게 등록을 하고 그룹은 어떻게 등록을 하고 키워드와 소재는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각 매체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캡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만 아신다면 웬만한 검색 광고 등록 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은 각 매체별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공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계정 생성,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그룹, 그리고 키워드와 소재를 등록한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니까 공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확실하니까 이 부분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이버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광고 시스템이라고 크게 파란색 글자로 우측 상단에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캠페인을 만드셔야 돼요. 캠페인 만들기는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좌측 상단에 광고 만들기 혹은 새 캠페인이라는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난 강의 때 한번 안내를 해드렸죠. 네이버 검색 광고 캠페인의 유형은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파워링크 유형, 두 번째 쇼핑 검색 유형, 세 번째 파워 컨텐츠 유형, 네 번째 브랜드 검색 유형,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스 유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한 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파워링크 유형은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종량제 형식의 광고이다. CPC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쇼핑 검색 유형은 상품을 구매하고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통합 검색 쇼핑 탭,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이미지형 광고예요. 이것 또한 CPC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워 컨텐츠 유형,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브랜드의 전문가잖아요. 아니면 자신의 브랜드는 본인이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업종의 전문가인 이제 클라이언트가 블로그나 포스트, 카페 등을 이용해서 신뢰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성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CPC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검색 유형,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통합 검색
결과 최상단에 브랜드 관련 최신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레이스 유형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업체 정보를 네이버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주변 지역 내에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캠페인을 누르면은 5가지 유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5가지가 나왔죠.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파워 링크 유형을 클릭을 하시면은 캠페인 이름과 하루 예산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하실 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캠페인 이름은 광고에 노출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캠페인이 무슨 캠페인이었지? 하는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 예산은 브랜드에서 하루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해당 컨텐츠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설정을 해두셨으면은 이제 10만 원 이상 과금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입력한 예산을 하루에 고르게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껐다 켰다 하면서 노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을 누르면은 캠페인 노출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광고를 노출할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 이곳에서 광고 시작 일자 그리고 종료 일자, 날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프로모션이나 그러니까 특정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광고를 할 건데 해당 기간에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그 이후에 저장 후 닫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누르면은 캠페인 다음이 뭐였죠? 광고 그룹이었죠.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드는 단락이 나와요. 이제 광고 그룹 이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URL,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은 URL 이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즈 채널에 웹사이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URL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넣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표 페이지를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입찰가랑 그룹 1 예산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고 그룹에서 기본 입찰가를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30원이라는 기본 입찰가를 선택을 했으면은 해당 그룹에 키워드를 등록할 때 기본 입찰가가 330원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키워드별로 개별적인 입찰가를 설정을 했다면은 키워드 입찰가가 우선 적용된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그룹에서도 1 예산 설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캠페인 예산이 전에 만들었을 때 캠페인 예산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룹 예산을 좀 고르게 분배를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만 원, 그러니까 캠페인 하나에 예산이 10만 원이면은 캠페인 하나에 3개 그룹을 만들어서 별도의 키워드나 별도의 프로모션 소재 등을 이용을 해서 뭐 1번 그룹에는 예산을 3만 원을 걸어놓고 2번 그룹에는 5만 원 걸어놓고 3번 그룹에는 2만 원을 걸어놓고 이렇게 좀 유동적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노출 매체예요. 이제 광고 그룹 단에서 노출 매체도 선택이 가능한데 선택한 매체만 노출을 시키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 매체에는 노출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네이버 파트너 매체와 아니면 네이버 매체 이렇게, 그리고 컨텐츠 매체, 검색 매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검색 매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뭐 광고 더보기 등등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는 검색 매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 매체 같은 경우는 키워드 검색 시 연관이 있는 컨텐츠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카페, 요거는 컨텐츠 매체에서도 네이버 매체라고 볼 수가 있죠. 파트너 매체는 뭐 알바몬이나 뭐 중고나라 뭐 이런 매체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이버와 파트너된 컨텐츠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단에서 광고 노출 지역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방문객을 좀 늘리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 배송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광고 노출 지역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경 또한 설정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일이랑 시간대 설정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B2B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대 브랜드를 상대로 광고를 노출시킨다라고 하면은 업무 시간에만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9시부터 12시, 그리고 이때 점심시간이니까 제외를 하고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노출 시간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요일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노출 안함 이렇게 해서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룹단에서. 그리고 광고 그룹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라고 있어요. 저희가 검색되는 영역에는 조금 입찰가를 높여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은데 굳이 컨텐츠 매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최소 입찰가로 노출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때 컨텐츠 매체만의 전용 입찰가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룹에서 PC랑 모바일이랑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광고 운영단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 만약에 PC, 모바일 분리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룹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중치는 10%에서 500%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PC 기준 입찰가가 1,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100%고, 그리고 여기서 가중치를 110%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입찰가는 1,100원으로 책정되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그룹 세팅의 가장 마지막인 소재 노출 방식이에요. 이제 한 그룹 안에 5개까지 소재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소재 노출을 성과 기반으로 노출할 것인지 동일 비중으로 노출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 안에 소재를 2개 이상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반으로 노출했을 때는 뭐 클릭률이 좋거나 뭐 그런 소재가 우선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 비중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룹을 등록을 했어요. 캠페인 등록했고 그룹을 등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키워드랑 소재를 등록을 해야 돼요. 키워드 등록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 등록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의 장점은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 산출이 가능하고, 산출된 키워드를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에 설정된 입찰가를 기본 입찰가를 가지고 추가 실적 예상도 가능하시죠. 뭐 광고 비용이 얼마나 소진됐고 얼마나 클릭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지난달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적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를 등록해야 돼요. 소재 같은 경우는 TND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과 설명, 이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ND.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최대 15자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최대 45자까지 등록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 15자, 설명 이제 45자. 그리고 이 소재단에서 저희가 대체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네, 대체 키워드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좌 요건데, 요거 무슨 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키보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표시가 있거든요. 요 표시가 있는데, 요거 하고 키워드 영문으로 하고 이제 표시 쓰고 원하는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이라고 넣어 놨으면은 소비자가 뭐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게 그대로 노출이 되겠지만 볼드 처리해서 그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볼드 처리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룹 안에 키워드가 검색 광고 마케터라고만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검색 광고 마케터 강좌 이런 식으로 검색 광고 마케터, 그러니까 검색한 키워드가 대체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을 뭐 등록을 했어요, 키워드를.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을 하면은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좌가 아니고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강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글자 수가 만약에 초과가 될 경우에는 요 대체 키워드로 설정한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는 광고 계정,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한번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를 진행을 할 거고 구글을 진행을 할 거예요. 카카오 시스템도 동일하게 광고 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키워드 광고 다이렉트, 이제 여기 광고주, 마케터랑 광고주랑 좀 다른데 집행 프로세스는 동일하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새 캠페인 버튼, 여기도 새 캠페인 버튼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제 캠페인은 세 가지 종류의 캠페인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나는 검색 네트워크, 그리고 두 번째 쇼핑 플러스, 세 번째는 스타일 포커스라고 있는데, 이제 검색 네트워크는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만 광고를 지불하는 종량제 형식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빙, 그리고 뭐 레이트 이런 이제 포털에 노출되는 광고,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쇼핑 플러스와 스타일 포커스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 캠페인 종류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캠페인명을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1예산, 캠페인 1예산을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이버와 동일하게 노출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와 좀 다른 점은 네이버는 노출 요일과 시간을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했다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캠페인 단에서 노출 요일과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와 동일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원하는 시간대만 노출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에서 노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네, 여기 나오죠. 네이버는 그룹에서 노출 요일 시간을 설정했다면 카카오는 캠페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캠페인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룹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룹명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고 광고 대상 웹사이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거나 기존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노출 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PC 검색 포털, 모바일 검색, 그리고 PC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노출 방식도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이 가능하고, 그룹 예산 설정 가능하고, 확장 검색도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또 네이버와 다른 점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컨텐츠 매체를 개별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컨텐츠 매체 개별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컨텐츠 매체, 모바일 매체 이렇게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검색 매체에만 노출시키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해당 컨텐츠 매체에 우리 광고가 나가도 괜찮을까? 라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고 효율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끄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이제 그룹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키워드와 소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키워드와 소재를 한 페이지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소재를 새로운 그룹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와 좀 동일하게 소재 제목은 15자, 그리고 내용은 45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제목과 설명 문구를 합쳐서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카카오 또한 대체 키워드가 있어요. 대체 키워드의 경우에는 요거거든요. 요거 플러스 키워드라는 문구. 네, 요렇게 해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네, 똑같아요. 소재 제목 혹은 내용에 등록된 키워드가 대체되어 노출되는 키워드. 네이버와 동일한데 이제 등록 방법만 다른 거죠. 등록 문구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구글이에요. 구글은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구글 또한 광고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광고 캠페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모든 캠페인 누르시고 좌측 상단에 모든 캠페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캠페인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새 캠페인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또 있네요. 가운데 만드시면은 여기서 다른 점, 캠페인 목표와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앱 프로모션, 그리고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 한번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검색 광고니까 검색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과 목표를 선택한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및 입찰, 광고 확장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캡처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 광고 또한 캠페인 만들 때 캠페인 이름을 생성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검색 네트워크, 구글 검색 파트너 포함되어 있는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겟팅 및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타겟팅할 위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한민국 그리고 아니면 다른 위치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위치 선택도 가능하시고 캠페인 단에서 그리고 언어 또한 설정이 가능하세요. 뭐 영어도 될 수 있고 한국어도 될 수 있고 뭐 1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언어 선택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 키워드를 검색할 법한 사람들한테 좀 많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원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라는 키워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는 그런 브랜드면은 여기에 나오죠. 금융 서비스나 뱅킹 서비스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겟팅도 할 수 있죠. 해당 잠재 고객에 노출될 수 있게끔. 네, 잠재 고객. 그리고 나서 이제 캠페인의 1 평균 희망 지출액,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하고 그리고 입찰, 클릭 수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 수를 목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최대 클릭당 비용은 얼마로 할 것인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이제 광고 그룹 등록과 키워드 등록이에요. 광고 그룹은 여기 그룹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웹사이트 URL 입력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넣으면 여기 옆에 1 예상치가 나와요. 보통의 경우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추가를 하고 1 예상치까지 나온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의 키워드 등록은 확장, 변형, 구문, 일치 검색 순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기재는 안 해놨는데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키워드 등록이 있다라는 점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 변형, 구문, 일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를 등록을 할 거예요. 소재는 뭐 최종 URL,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가 되겠죠. 랜딩 페이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 제목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걸로 A/B 테스트를 하는 거죠. 설명 또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광고 계정에 그냥 캡처해서 내용만 지운 건데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은 광고 제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UTM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파라미터 값인데 나중에 저희 회사 사내 채널에 GA를 교육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할 때 이렇게 뭐 UTM이나 GTM 이런 부분도 같이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또한 대체 키워드가 있어요. 네이버와 동일하게 요거 키워드 그리고 대체 키워드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체 통합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3개 매체를 다 광고 등록을 할 때 광고 검수라는 걸 진행을 해요. 이제 소재와 키워드까지 등록을 했다라면은 광고 검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광고 진행 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비즈머니 광고비가 충전이 소액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검수가 된다라는 점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검수는 광고의 소재, 키워드, 제품하고 서비스 등의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광고 검수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광고 검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요 검토 내용은 광고를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광고 문안 등록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이나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 그리고 그 브랜드 서비스와 충분한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 지수는 저번 강의 때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넣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키워드별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 지수는 시작점이 4칸 그리고 최대 7칸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아닌 그룹별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품질 지수 시작은 한 칸 시작해서 최대 7칸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칸부터 시작해서 최대 7칸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룹. 그리고 구글은 품질 지수라고 하거나 품질 점수라고 하지 않고 구글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해요. 이제 구글 품질 평가 점수도 키워드별로 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다른 점은 품질 평가 점수는 1점에서 시작해서 최대 10점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상에서는 1점 시작 최대 10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 시에는 이 짝대기 표시가 있어요. 뭐 0.5점이라고는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시험에는 1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점 시작 최대 10점까지 있다. 그리고 키워드별로 이제 품질 평가 점수가 나온다라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 광고 운용이에요. 이제 등록 절차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전부 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이 등록된 검색 광고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은 네이버를 위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관리, 그러니까 모든 매체가 다 비슷해요. 키워드 관리, 그리고 PC 모바일 분리, 그리고 소재 관리, 그리고 매체 관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키워드 관리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즌 특성에 따른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PC 모바일 분리, 이제 노출 지면이 조금 달라요. 뭐 키워드마다 상이하겠지만 PC에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고 검색을 했을 경우 파워 링크라고 해서 메인 페이지에 10개, 그리고 메인 페이지 10개, 그리고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15개의 광고가 PC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는 3개, 2개에서 최소 2개에서 5개까지 이제 파워링크가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가도 다르고 검색 수도 되게 다르고 클릭 수도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소재 관리, 이제 소재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검색 광고 자체가. 그래서 유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지, 뭐 시즌 프로모션에 대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매체 관리, 우리한테 맞는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매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적합한 매체에만 노출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키워드 관리는 메인 키워드 추출을 하고 세부 키워드 확장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마케터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뭐 시즌, 수식어, 지역, 연령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파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입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별도로 있는데 그 키워드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색 광고 운영에 포함이 돼요.
뭐 시간 효율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테스트 기간을 한번 거쳐봐야 되긴 하겠죠. 뭐 일주일에서 뭐 2주일, 3주일 이런 식으로 24시간 한번 노출을 시켜보고 전환이 나는 시간대가 있고 전환이 안 나는 시간대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보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시간대를 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이제 키워드 관리를 했으면은 이제 PC 그리고 모바일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세요. 이제 키워드별로 PC 모바일에 노출되는 광고 사이트가 상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월간 검색 수가 PC와 모바일이 달라요. 뭐 요거는 PC도 검색 수가 꽤 많은데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이라는 키워드는 웬만한 키워드들이 PC보다 모바일 검색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브랜드나 아니면 업종 그리고 키워드마다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모바일 검색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TND 활용인데 이제 제목과 내용이 되겠죠. 제목 15자, 내용 45자.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 크기가 되게 작아요. 여기 이 화면이랑 이제 PC 화면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TND는 구성할 때 짧고 간결한 소재로 기독성을 높이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워링크 AMPM 글로벌이 있네요. 네, 맞춤 컨설팅 앤 매출 달성 앤 위기 관리 능력, 경제적인 광고는 단연 AMPM 글로벌. 이렇게 소재를 되게 잘 해놨는데 모바일로는 만약에 같은 소재를 노출시킬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게 잘려서 점점점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짧고 간결한 소재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관리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와 차별화된 소재를 설정을 해서 유입률을 조금 상승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로모션, 트렌드, 시즌에 맞는 소재나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확장 소재는 소재와 키워드 등록하는 곳에 여기 확장 소재라고 가장 우측에 있는데 전화번호, 위치 정보,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 가능한지, 추가 제목, 홍보 문구 등등 다양한 확장 소재 등록이 가능해요. 요거는 지난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동종업계, 그러니까 같은 키워드를 하면은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어떤 차별화된 소재를 설정을 할 것인지, 어떤 차별화된 프로모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좀 패키지를 가격화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격 링크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가격 링크나 아니면은 썸네일 이미지나 이런 걸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아예 등록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소재와 확장 소재 활용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체 관리예요. 매체 관리는 되게 다양하죠. 네이버 파트너 매체들도 되게 많고, 뭐 11번가, AK몰, G마켓, 뭐 줌,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노출을 시킬 때 비용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전환은 얼마나 됐는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와 맞는 매체들에만 이제 노출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비관련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매체 관리까지 검색 광고 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고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간략한 거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기존과 비슷하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틀리기 쉬운 문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틀리면 안 되거든요. 되게 사소한 문장 하나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만 봐도, 그리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해만 하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광고 캠페인 상태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즈 채널 노출 제한. 노출 제한 사유 확인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한다. 2번 캠페인 예산 도달. 광고 그룹의 하루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한다. 3번 캠페인 오프. 캠페인 상태를 ON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캠페인 기간 외 캠페인 종료 날짜를 변경한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캠페인 예산이 도달되었는데 광고 그룹의 하루 예산을 변경이 아니고 캠페인 하루 예산을 변경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캠페인 단위에서 하루 예산, 노출 기간과 추적 기능을 설정 및 수정할 수 있다. 2번 캠페인 목록에서 그룹별 기본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등의 지표를 확인이 가능하다. 3번 캠페인 단위에서 PC, 모바일 입찰가, 가중치 설정이 가능하다. 4번 광고 그룹에서 광고의 품질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광고의 품질지수 최대치는 7칸이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진짜 토시 하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단어 하나 바꾸면 되는 거여서 정답은 요거가 아니고 4번이에요. 요거. 네이버 검색 광고는 키워드에서 광고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해요. 네, 요거는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다음은 카카오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캠페인 전략 설정을 통해 1. 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번 키워드 목록에서 개별 키워드의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3번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탭을 제공하고 있다. 4번 키워드의 희망 순위와 자동 입찰 한도액을 설정하여 자동 입찰이 가능하다. 자, 카카오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것도 똑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카카오는 어디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룹이에요. 네, 그룹에서 키워드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는. 네이버는 키워드, 카카오 그룹, 구글 키워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매체별 키워드 삽입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대체 키워드죠. 맞는 것은 1번 네이버 요거, 2번 3번 4번. 정답은 1번입니다. 카카오는 여기에 한글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구글은 영어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네이버는 요거 혹은 키워드, 한글로 키워드. 네, 대충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번 검색 광고 품질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키워드에 4단계의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 2번 카카오의 품질 지수는 총 7단계이다.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1에서 10점으로 산정된다. 4번 카카오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키워드에 1단계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
품질 지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변형해서 제가 문제를 산출해낸 건데 품질 지수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로 품질 지수 문제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키워드에 1단계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 이게 틀렸죠. 카카오는 그룹에 1단계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6번이에요.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구조로 올바른 것은 1번 계정, 광고 그룹, 캠페인, 광고 소재 키워드. 2번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키워드. 3번 캠페인, 계정, 광고 그룹, 광고 소재 키워드. 4번 광고 소재 키워드, 계정, 광고 그룹, 캠페인.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로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페인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와 키워드를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7번 다음 중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색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등록해야 된다. 2번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은 계정 생성, 캠페인, 그룹, 광고 소재 순으로 진행된다. 3번 네이버 광고 예산 설정은 캠페인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4번 카카오의 키워드 맞춤 제한 도구,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 발굴이 가능하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안 드렸던 것 같아요. 4번. 근데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등록을 해야죠. 요거 맞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은 계정 생성, 캠페인, 그룹, 광고 소재 순으로 진행된다. 요거 맞아요? 네이버 광고 예산 설정은 캠페인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그룹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죠. 예산 1예산 캠페인, 1예산 그룹. 이 부분 앞서서 강의 내용에 설명드렸는데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이버 광고 예산 설정은 캠페인과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8번 다음 중 카카오 검색 광고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그룹 생성 시 광고할 사이트를 선택하며 선택한 사이트는 전략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번 광고 문안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3번 캠페인 생성 시 캠페인 1 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 시간이 설정이 가능하다. 4번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신규 광고주는 예치금 1만원 이상 충전해야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다. 검수를 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검색 광고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검색 광고 비즈 채널이나 아니면은 광고 검수를 하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충전되어야 되는 매체는 네이버예요. 요거는 카카오는 아닙니다. 그리고 9번 다음 중 카카오 검색 광고에서 해당 전략 설정이 가능한 위치로 틀린 것은 1번 노출 영역, 광고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 2번 1예산, 캠페인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 3번 노출 기간, 노출 요일, 캠페인 단위에서 전략 설정. 4번 확장 검색, 캠페인 단위에서 전략 설정. 자, 요거는 정답이 4번이에요. 확장 검색은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좀 이 문제 풀이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광고 영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으로 틀린 것은? 제가 검색 광고 유형 검색 광고 상품 이 네이버에서는 5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에서는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쇼핑 검색 광고, 2번 파워 컨텐츠, 3번 파워 링크, 4번 프리미엄 링크. 요거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 플레이스, 브랜드 검색, 파워 컨텐츠, 파워 링크, 쇼핑 검색,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내용은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광고 분석, 이 부분을 조금 강의 내용으로 잡고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중요한 부분은 좀 여기서부터, 저는 진짜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광고 등록과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세팅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죠. 한 것에 대한 이제 아웃컴이 있어야 될 것, 아웃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이해할지, 그리고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설정하면서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12월 2일 날 사후 관리와 기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12월 9일 날 12월 12일 3일 전이죠. 그때는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도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4강 검색 광고 실무 활용 파트 2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 책, 검색 광고 마케터 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시험을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